2026학년도 오답률 4위 문제로서 제목 문제인데, 이게 이제 논란이 뭐 엄청나게 됐죠. 이게 과연 근데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그리고 내가 늘 글 읽을 때, 독해를 할 때는 전반부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에서 타픽을 잡아야 돼요. 타픽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 글의 즉 주제는 글의 구조, 글의 논리적 구조, 뭐 다른 말로는 뭐 단락 전개 방식, 논리 전개 방식,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거나 글의 구조, 이 글의 구조가 재진술 반복 구조인지 인과관계인지 뭐 비교 대조인지 역접인지 전환인지 뭐 예시 구조인지 예증 구조인지 그걸 반드시 파악을 해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또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글의 구조를 모르고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전개 방식을 모르고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문장 단위로 이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읽어서 이해를 할 때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 틀에 맞춰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영어의 구조, 영어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 구조나 한국어 틀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10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고3 기준으로 그걸 몰랐던 거죠.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그냥 맨날 되지도 않는 그 K식 직독 직해만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세요. 첫 문장도. 한국 학생들이 이제 이 문장 보통 해석시키면 이렇게 하죠. 묻고 컬처 테인먼트의 경제적 베너핏은 이익은 동사 뭐 목적어 목적보호 뭐 오형식이니 뭐니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죠. 이거는 뭐 그나마 문장이 짧고 한국어 틀에 맞춰서 해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2번 가면 이제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1번 문장에서도 이 전치사 오브 있죠. 한국 애들은 오브만 보면 뭐뭐의 뭐뭐에 관한, 조금 더 외우는 애들은 뭐뭐 중, 또 뭐 있냐, 뭐 한 이 정도 두세 개 외우죠. 보통 애들이. 전치사는요, 내가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수업을 할 텐데, 영어의 전치사는 내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애들 가르쳐 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뜻은 외워도 돼요. 전치사별로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외우다 보면 뭐뭐의 뭐뭐에 관한 이건 다 겹쳐서 쓰이죠. 뭐 on도 그런 뜻이 있고 뭐 with도 뭐 그런 뜻으로 해석될 경우도 있고 in도 그런 식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어쨌거나 외우는데 나머지는 전치사를 사전 찾아보면 뜻이 수십 가지인데 나머지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전치사 관련 서적 중에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전치사의 어떤 본질적인 것까지 꿰뚫고 들어가는 거, 그런 책도 있는데 그거 내가 해보니까 애들한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더라고, 그게 애들한테는. 그래서 기본적인 뜻 두세 가지는 외우고 나머지는 의미를, 덩어리와 덩어리를 청킹을 해서, 청킹이 이제 묶고 읽는 겁니다. 크게 의미를 만들어내라. 이것도 컬처테인먼트의 해도 되지만 컬처테인먼트가 주는 경제적 이익 말이 되고, 컬처테인먼트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 생기는, 보통 애들은 선생님 오브가 생기는 애 뜻이 있고 주는 애 뜻이 있어요? 이런 질문하면 이제 뇌가 마비가 된다 이 말이야. 바보가 된다고, 바보가. 기본적인 뜻 몇 가지는 외워도 되지만 나머지는 부드럽게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심지어는 저기
글을 읽어 나갈 때 전치사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할 때 읽어 가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연결만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거를 아까처럼 그렇게 읽지 말고 컬처테인먼트가 주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컬처테인먼트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이래야 말이 되는 거겠지. 자, 2번 문장을 무슨 K 직독 직해 뭐 공식 해석 공식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면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잠재적인 증가 인바운드 국내로 들어오는 유입되는데 몰랐으면 실전에서는 버리세요. 지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비지터 넘버 숫자의 잠재적 증가는 이래 놓고 이제 이게 이제 수식 어구니까 막 괄호를 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거 수식한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또 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 수요와 결합된 뭐에 대한 뭐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결합된 해서 또 앞으로 또 옵니다. 결합된 이거의 증가는 이래 놓고 인센티브는 우리말로 하기가 이게 영어로 stimulus 자극이나 encouragement 뭔가 고무시켜 주는 것 이런 뜻이죠. 증가는 자극이다. 또 이제 괄호를 묶죠 이게. government나 authorities 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게 인센티브다 이래놓고 이제 또 여기서 끊었으니까 투부 정사만 나오면 이제 애들이 또 무슨 용법 이게 형용사죠 용법인지 무슨 부사적 용법 뭐 목적인지 멘탈 털리죠 보통 이 정도 되면 cultural 그룹들과 함께 일하는 이것들인지 뭐 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바보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말 틀 안에서 우리말 구조로 이해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영어 문장을. 미친 짓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단어도 없고,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고3 기준으로. 일반적인 애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애들이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자, 이게 더 어렵다. 나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뭐욕 나올 지경인데. 자, 내가 늘 강조하지만 형용사, 명사는 뒤집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국내로 유입되는 방문객 숫자의 증가 가능성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증가 가능성이 그런데 이것이 주어 동사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우리말 구조에 맞추지 말고 이것이 그 방문객들이 뭐 어떤 관련 굿즈와 서비스들을 요구하는 것과 결합을 해서 명사도 동사처럼 읽으란 말이야.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얘들 바꿔 쓴 거죠, 이거. politicians, policymakers 이거 바꿔 쓴 거죠. 이 사람들을 고무시켜 주고 있는데 고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이런 그룹들과 일을 하게 해서 또 투부정사 나왔죠. 여러 celebrations, commemorations 어떤 기념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into 변화의 결과 속으로 들어가다 또는 변화의 결과 더 큰 자, 이 단어는 뭐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이 말인데 이거 애들이 모르니까 몰랐으면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서 청킹하면 됩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더 큰 어떤
행사로 성장시키고 있다. 만들고 있다. 여기서 이벤트하고 얘들은 이제 바꿔 쓰기 한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똑같죠.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거의 똑같다 보면 되고. 자, 됐고 세 번째 문장 봅시다. 그래서 지금 타픽은 이거였어요. 컬처테인먼트. 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자, 내가 역접하고 대조하고 한국 학생들은 구별 못하는 애들이 99.9%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하지만 그러나 뒤에 사실상 실제로 예상과 달리 놀랍게도 이런 말을 넣어 읽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역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역접은 앞 내용보다는 늘 뒷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러한 상업화가 여기서 이제 서치 명사 나왔으니까 이 부분 내용이 결국 이렇게 요약된 거겠죠. 하지만 그러한 이 상업화가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위험이냐? 이 컬처테인먼트가 반복되는 말, 타픽 이게 점점 동질화되고 원래의 어떤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동사 목적으로 읽으세요. 관객들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동사 처리해서 읽으면 lead to 정동사는 읽을 필요 없어요. 관객을 희석시킨다. 자, 이 부분 학생이 모릅니다. 이게 뭐 희석시키는 게 뭔지 모르죠. 학생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마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거를 제대로 솔직히 이해 못할 겁니다. 나도 처음에 허걱했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실전에서는 이해가 안 됐으면 넘어가야 돼요. 왜? end로 이렇게 연결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돼도 된단 말이야. 뭔가 이런 지나친 상업화가 위험을 가져오는데 이런 컬처테인먼트가 다 똑같아지는 그런 위험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굳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또 영어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인데 이 방문객이죠. 여기서는 청중 관중이 아니라 여기 비지터를 바꿔 썼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나왔잖아. 이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써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관객수 증가인데 어디로 갔노? 썼지. 여기서는 이제 이게 희석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적 개념이니까 역접을 끼면서 정반대적으로 관객수 감소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역접 구조다. 자, 4번을 어떻게 읽느냐가 이제 독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면입니다. 이것은 또한 결과로서 가져온다. 실전에서 4번 문장은 also를 보는 순간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also는 문맥 안내어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 엄마는 노래 잘한다. 또한 우리 엄마는 춤도 잘 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앞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감지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실전에서 이거 해석질 하는 애들이 바보다 이 말이야. 이 문맥 안내어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물론 뭐 빠르게 읽고 이거 읽는데 한 1초 2초밖에 안 걸리면 읽어도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 말이야 실전에서. 그리고 이때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 공식 해설지든 뭐든 뭐 이그젠 포인가 거기는 이거 설명도 안 해놨던데. 이 디스를 앞문장으로 아마 많이 저기 설명을 하거나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영어는 같은 자리 같은 의미 내가 여러 번 강조했고 이때 디스는 이거 받는 게 아니라 also lead to를 통해서 실전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통해서 이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자리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3번 문장의 risk도 lead to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필자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게 진정한 독해 실력입니다. 이렇게 읽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상업화가 또한 결과로서 가져오는 게 뭐 이런 거를 가져오고 이 이벤트들은 지금도 셋업되고 있고 셋업이 뭔지 몰랐으면 넘어가세요 그냥 뭐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또 뭘 가져오느냐 관객들을 즉 방문객들을 좀 더 분열시킨다. 이것도 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몰랐으면은 아까 이거하고 뭐 비슷한 표현 아닐까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실전에서. 뭐 읽을 필요도 없었지만 실전에서는 굳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 글의 구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타픽은 컬처테인먼트고 키워드는 지나친 상업화, 컬처테인먼트 지나친 상업화는 안 좋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이렇게 되고 뭔가 안 좋은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부작용, 부정적 상황이 생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이제 주제죠. 그러면 나머지 5번 이 문장이 몇 개고? 7번까지는 7개네. 자, 그럼 4개 문장을 읽었을 때 주제는 컬처테인먼트 타픽이고 키워드는 지나친 상업화는 부정적 상황을 가져온다. 부작용을 낳는다. 요게 이제 주제고 나머지가 5, 6, 7번이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거나 재진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한다고 예상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근데 5번 보세요. this, not this. 이때 this는 자 읽어보면 자 이것도 중요한 또 해석급법 중에 하나인데 A is something that 하면 A하고 something은 같은 거고 이 that도 something하고 같은 거니까 이게 다 지워버리세요 이게 영어만의 독특한 어떤 표현적 특징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 나오면 다 지워버려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틀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밸런스의 목적어가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플래너와 이 단어는 몰랐으면 넘어가고 플래너들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문맥상 한번 보세요. against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전체에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against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야 달러 대비 환율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영어로 What is the exchange rate?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 against가 영어에서 against가 비교 대조 대비 비교 대조 대비 이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달러 대비 환율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원래는 뭐 알아야 되지. 이것도 뭐 교과서에도 다 나오던데 기출에도 뭐 나왔었고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잠재적 금전적 이익 뒤집으면
금전적 이익의 가능성, 즉 금전을 어떤 그 경제적 이익,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거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하고 지금 밸런스, 견주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 디스는 뭐겠어요? 이때 디스는 어디가 안 써놨나? 그렇지. 이 앞 부정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야 말이 되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또 나왔다. 그래서 이 글은 여기까지 역접 구조에서 이걸 더해줘야 돼요. 이 표현이. 왜? 앞에 이 내용이 없었잖아. 앞에는 그냥 부정적 상황,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그 부정적 상황을 균형 잡아야 된다. 이 표현을 더해주면 되겠죠. 늘 need to, have to, should는 글의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만약에 비교해서 견주어서 이거 몰랐으면 문맥상 의미를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균형을 잘 맞춰야 돼. 경제적 이익. 이게 무슨 뜻이 돼? 전치사의 뜻을 만들어 내보라고. 아까 내가 만들라 그랬잖아. 이거 몰랐으면. 원래는 알아야 되지만. 경제적 이익만 쫓지 말고 해야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때 어게인스트는 이런 뜻이 된다고 전치사의 뜻을 만들어내면 된다니까. 돈만 쫓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주제를,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에 뭐가 빠져 있겠어요? 우리말 연결사는. 내가 생략된 연결어 계속 찾는 연습하라 그랬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균형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게 이제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결과. 그러므로가 빠져 있겠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출제자는 반드시 이렇게 읽어요. 교수들이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교수들이 이걸 모르겠냐고. 당연히 알지. 연결어가 없더라도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독해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겠죠, 이거. 컬처테인먼트, 지나친 상업화, 부정적 상황, 균형 맞춰라. 이해됐죠? 자, 나머지 문장은 스치듯 빠르게 읽어봅시다. 자, 이 부분도 변화하는 정치, 종교, 뭐 경제적 환경 이러지 말고 뒤집으라고. 이게 이런 거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뉴 컬처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컬처테인먼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때 with도 보세요.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뭘 가지고 이 뜻을 애들이 많이 외우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뉴 컬처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 컬처 때문에 여기 생략된 말이 뭐야? 이 뉴 컬처가 엔터테인먼트하고 결합해야 이제 이게 되는 거겠죠. 컬처테인먼트가 되는 거니까. 이게 결합할 것이니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교수들 당연히 이렇게 읽겠죠. 이 with가 여기서는 때문에라고 때문에. 뭐뭐로 인해서. 요런 게 이제 정교한 독해력이란 얘기예요. 정교한 독해력. 차원이 다르지 보통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 순서대로 읽으면서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문맥상의 의미를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그 단계에 가면
우리 글 읽는 것보다 영어 글 읽는 게 더 쉬워요. 이게 잘 연습이 되면. 진짜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딱 논리적 흐름만 딱 잘 파악하면 우리말보다 오히려 글 읽기는 쉬워진다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어떤 뭐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그냥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봅시다. overall, 대체로 이것이, 자, 컬처테인먼트는 이걸 또 건강한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게 사람 얘기도 아닌데 한국 학생들은 또 여기 이걸 헬스는 건강한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문맥성 의미가 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건강한 성장 뭐 영역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성장 영역이다. 좀 어색하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유익한 정도로 읽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문맥상의 의미는 뭐겠어요? 문맥상의 의미는 이런 의미로 읽으면 이제 최상위권 중에 최상위권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몰라도 돼요, 실전에서. 건강한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건강한 이거는 그럼 바보야 바보. 영역이지만 무어는 또 이런 영역이기도 하다. 어떤 영역이냐?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거예요. 어디에 취약해? 착취에 취약한 그런 영역이다. 실전에서 솔직히 but 이후를 직역을 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학생뿐만 아니라 뭐 가르치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솔직히. 그럼 여기서 이거 실전에서는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주제 부연 설명이다 그러고 넘어가고 주제 정답은 쓰면 되는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글에서 컬처테인먼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 문장도 결국은 주제하고 똑같거나 부연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떠올려서 이해해봐. 컬처테인먼트는 경제적 이익 되죠. 하지만 부작용을 낳는다. 그래서 균형 잡아야 된다. 그게 주제였잖아. 그럼 이게 이해가 되죠. 여기서 delicate하고 exploitation의 문맥성의 의미는 착취란 얘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걸 바꿔 쓴 거고 취약하다 이 말은 지나친 상업화에 취약하다 이 말은 부정적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 뒤에 빠져 있는 말은 숨어 있는 말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게 숨어 있는 거고 완벽한 주제 부연 설명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in the face of는 사전 보면 뭐뭐에 직면하여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애들이 이걸 또 미친 듯이 외우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부드럽게 넣어 읽으면은 태생적으로 취약하다. 어디에 취약해? 착취에 취약하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in the face of가 그냥 우리말의 애라고 애. 이걸 또 이거 집어넣어가고 착취에도 불구하다든지 착취에 직면하여인지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바보란 말이야. 바보. 바보란 말로 많이 썼네. 내가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논리적 사고력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간은 누구나 논리적 사고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논리적 사고력이 아주 뛰어나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취약하다.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어디에 취약한지가 나와야 되잖아. 이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바보라고 얘기한 건데
이 수업 혹시라도 듣고 있는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정답을 씁시다.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 즉 키워드와 토픽은 토픽은 컬처테인먼트고 키워드는 지나친 상업화 부작용, 균형 맞춰 이거죠. 자, 참고로 주제나 제목 문제의 경우 정답은 반드시 글 전체의 내용을 다 아우르고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지엽적이면 안 된다. 한 개, 두 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제목 문제의 경우는 출제자들이 정답 선지를 아주 어렵게 쓴다. 이렇게.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이해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야, 대부분. 빈칸 34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목 문제나 빈칸 문제 풀 때 선지를 깔끔하게 명확하게 이해해서 아싸리 요거네 이렇게 고르겠다는 학생은 고딩이 대한민국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교수를 이기겠다는 건데 이건 미친 거죠. 이거는 완전히. 나도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교수를. 아니, 비교가 되겠냐고. 비교하는 자체가 소홍구스럽죠. 그분들한테. 어? 학원 강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제주도에 있는 학원 강사든 대구에 있는 강사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떻게 이기냐고. 말이 되냐고. 교수를 어떻게 이기냐고. 제대로 글을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말은 둘째고. 어? 이건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실력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죠.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오답 선지는 주로 지문 속의 단어나 표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만들어. 정답은 지문 속에 없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즉 바꿔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오답은 친절하고 정답은 늘 불친절하다. 자, 1번이 왜 틀렸느냐? 1번은 문화의 상업화가 아니고 이걸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unexpected는 왜 들어갔느냐? 내가 but 있죠. but 접속사. but은 영영사전 찾아보면 surprisingly, unexpectedly 즉 but 뒷부분에는 놀랍거나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 but이란 접속사가 아까 3번인 거 그거 나왔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야. 아주 고급이죠, 이건. 예상치 못한 benefit은 아니죠. 예상치 못한 어떤 뭐 안 좋은 상황, 뭐 부작용 이게 돼야 되니까 이게 잘못됐고 benefit은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함정, side effect, 부작용,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pitfall 이 단어 잘 나옵니다, 처음에. 이런 걸로 이제 이 세 개 단어가 여기 들어가더라도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이걸 컬처테인먼트로 바꾸고 benefit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도 답은 안 돼. 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해. 뭐 때문에? 균형이 빠져 있다니까. 오답은 늘 이렇게 만들어요. 오답은. 3번 보세요. 3번. 어차피 2번은 이따가 내 설명하도록 하고 3번 보세요. 이거는 맞죠? 이게 뭐가 틀렸느냐? 일단 학생들이 이거 이해 안 되고 야망? 이거 이해 안 될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거. 엔터테인먼트가 컬처가 된다. 엔터테인먼트가 컬처가 되는 거야? 그게 컬처테인먼트냐고? 아니죠.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답은 늘 이렇게 만든다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야망, 이거는 아마 뭐 학생이고 또 뭐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단어나 표현이 이해가 안 되면 핵심 내용을 떠올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야망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이런 뜻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틀렸다는 거 알면 돼. 두 번째,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 결국은 부작용이나 균형이 또 빠져 있죠. 무조건 틀린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개소리다 이 말이고. 4번은 4번 이것도 막 애들이 정답 아니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이 글에 지금 키워드나 타픽이 뉴 컬처스에 대한 얘기냐고.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 글이 무슨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 컬처테인먼트가 가져온 초래한, 지문에서는 리드 투하고 똑같겠죠. 여기서 가져온 독이 든 결실. 일부는 맞죠. 지엽적이지. 뭐가 빠졌어? 컬처테인먼트는 있고 부정적 결과는 있는데 균형이 빠졌다니까. 5번은 진짜 완전 미친 헛소리죠. 이 글이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오답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2번 읽었을 때 처음에는 헉하죠. 헉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헉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만약에 실전에서 이것도 미친 헛소리까지 느껴졌다. 뭐 돈하고 뭐 영혼이 왜 나와? 이거 완전 미친 헛소리인데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가 다 미친 헛소리 같은데 다시 한번 보라고 선지를. 그러면 이거는 1, 3, 4, 5는 완전 개소리인 걸 알게 되니까 그나마 이게 덜 미친 것 같아 보이면 이걸 고르면 된다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됐거나. 요거 보세요. 요 부분. 이게 컬처테인먼트를 바꿔 쓴 거죠. 문화가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한 거. 이해했죠? 자, 이거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학생은요, 시험을 보는 학생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려고 안 해도 돼요. 왜? 죽으라고 공부해도 시험장 가면 어차피 이해 못한다고 이런 비유적 표현 나오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나도 못하는데 수많은 문제를 풀어도 나도 순간 이해 안 됐는데 이거 읽었을 때 학생이 어떻게 해? 오답 제거법으로 정답 쓰는 것까지 하면 돼. 이게 뭔지 몰라도 된다고. 아시겠죠? 시험장에서든 평소에든 거기까지만 실력이야. 내가 설명을 해주지만. 자, 캐시는 돈이니까 이걸 말하고, 소울은 이걸 바꿔 쓴 거다. 선생님, 왜? 이것도 그럼 결국 균형 빠졌잖아요. 빠져 있지. 하지만 출제자들 머릿속은 이러하다. 수능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제목 문제 정답이 의문문일 때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메인 아이디어를 근거로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돈이냐 메시지냐,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균형 잡아야 해. 이 의문문 안에 이게 숨어 있다고. 완벽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문제가 뭐 잘못됐냐 어쩌고 칸트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뭐가 잘못됐다 어쩌다 뭐 아이고 말이 많은데 그건 평소에 독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게 어떻게 복수정답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논란거리가 되냐 이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요즘 뭐 요즘도 아니고 꽤 됐죠. 이 말이 나온 지. 매력적 오답이란 말을 많이들 쓰는데 학생이고 영어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 매력적인 오답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는데 오답을 아니 독해를 제대로 해서 키워드와 타픽을 명확하게 잡아야 독해가 된 건데 키워드와 타픽을 명확하게 잡았는데 오답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고? 미친 거죠. 말이 되냐고 그게. 키워드와 타픽을 정확하게 못 잡았으니까 오답에 끌리는 거지. 결국은 독해를 개판으로 한 거야 그냥. 매력적인 오답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매력적인 오답이란 존재를 안 합니다. 이게 뭐 좀 이 말 자체가 좀 있어 보이니까 많이들 쓰던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내 표현 이건 좀 격한 표현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 말이 잘 먹힐 것 같으니까 쓰는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키워드와 타픽 잡는 법을 알려주면 절대로 오답에 끌릴 일이 없다. 오답의 매력을 느낄 일이 없다.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했고, 혹시 내가 늘 뭐 대본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말 실수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어, 혹시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거리가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